이제 어제 갑자기 원래 오늘 저는 안 올라 그러다가 다른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다른 강연이 있어서 그걸 들으려고 했었는데 강사님이 갑자기 자가격리가 되시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2주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샀는데 이게 300페이지가 넘는 거를 이틀 만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속독으로 저만의 속독 비법이 있습니다. 모든 단락에 첫 문장만 읽는 거예요. 첫 문장만 읽고 다음 단락 넘어가고 첫 문장 읽고 또 다음 단락 넘어가고 그렇게 읽으면 대략 책의 내용이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식으로 항상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다 두 가식으로 쓰기 때문에 첫 문장의 문단의 핵심을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만 탁탁탁 읽고 넘어가면 대략적으로 내용이 파악이 된다. 그래서 아까 훅 해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6장까지 다 읽었고,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나만의 연설문을 써나오는 책을 쓸 게 아니네. 나만의 속독 비법을 보는. 근데 뭐 대충 뭐 논거가 적혀 있는데 논거 건너뛰면 되니까 주장은 첫 문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다 읽으니까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내 생각엔 앨런 그린스펀이 안 쓴 것 같아요. 앨런 그린스펀은 이름만 빌려주고 에이드리언 울드리지라는 사람이 다 쓰고, 앨런 그린스펀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름값으로 팔려고 낸 책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두껍고 상세한 책을 앨런 그린스펀 같은 명사가 쓰고 앉아있을 리가 없어. 바빠 죽겠. 이 양반 바빠 죽.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하고 인터뷰하고 뭐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조사해서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발전사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인데 앨런 그린스펀이 친 건 아닌 것 같다. 앨런 그린스펀은 읽어봤겠지. 읽어보고 감수를 했겠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책이 팔리게 도와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책은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뭔가 되게 이야기책처럼 술술 이렇게 넘어가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다양한 제도나 어떤 혁신들이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미국 안에서 발전했고 이게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앞부분에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그 23쪽 보면 그 자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역시 자본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보면 먼저 자본의 경우 1818년에 338개 은행이 1억 6천만 달러의 총자산을 보유했다. 이후 1914년에는 27,864개 은행이 273억 달러의 총자산을 보유했다. 1914년이에요. 1914년에 27,000개 은행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은행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 은행 ATM기 가서 이렇게 눌러보면 판때기 하나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은행 20개, 30개밖에 안 돼요. 지방에 있는 광주은행 이런 것까지 다 쳐도. 근데 미국은 이미 1914년에 27,000개가 넘는 은행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돈 빌려주려는 사람이 27,0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사업하려는 사람이 돈 빌리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얼마든지 27,000개나 되는 은행 중에 골라 잡으면 되잖아요. 더 나은 이자 주는 은행을 골라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40개밖에 은행이 안 되니까 뭐 부동산 담보대출 들고 가고 무슨 뭐 이것저것 들고 가도 돈 빌리기가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정부가 하는 무슨 뭐 기금 뭐 아니면 지원금 이런 걸 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정부의 인허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에 비하면 미국은 이렇게 사업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어 있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금융개혁이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한데 사실 이게 별로 이슈로 떠오르지가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금융의 안정성, 옛날에 IMF 때 기업 은행 몇 개 망했던 것 때문에 절대 은행이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은행의 안정성만 강조해서 은행의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 이렇게 많았을 때 사업하기가 얼마나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되게 부러운 점은 이 건국 초기에 이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지식인들이 혹은 정치가들이 굉장히 깊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의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 해방공간이나 혹은 그 일공화국 때 이런 토론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미국은 초대 재무장관하고 초대 국무장관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다른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그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하는 신문 잡지에 신문 논설을 통해서 1년 가까이 50편이 넘는 논설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상업 도시국가로 가자. 상업형 도시국가로 가자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은 자영농 위주의 농업사회로 가자.
라고 했던 건데 사실 당시적 맥락에서는 자영농 위주의 농업 사회로 가는 것도 굉장히 진보적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대지주들을 대귀족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소작 붙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영농 위주의 어떤 농업 사회만 가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비전이었던 거고, 근데 그걸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또 상업 위주의 어떤 도시 공화국을 구상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구상은 그 굉장히 천재적인 거죠. 시대를 두 단계 정도 앞서간 천재적인 구상이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퍼슨과 토론을 벌여서 결국 해밀턴은 자기가 뭐 일찍 죽죠. 해밀턴은 대통령이 못 되고 뭐 결투하다가 일찍 죽는데, 어쨌든 해밀턴의 구상이 제퍼슨과의 토론을 통해서 제퍼슨의 머릿속에 들어갔고, 결국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해밀턴이 하려고 했던 걸 제퍼슨식으로 구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같이 기여하는 이제 그런 게 어쨌든 그 두 가지 정파가 뚜렷하게 다른 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는 연방주의당, 하나는 공화주의당.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연방주의자이자 공화주의자입니다라고 제퍼슨이 대통령 뭐 될 때 취임 연설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명확하게 어쨌든 국가적 비전으로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공간에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 혹은 뭐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논쟁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총칼로 전쟁을 통해서 승부를 받고, 결국 그래서 북한에선 사회주의 국가 만들고 남한에선 자본주의 국가 만드는 걸로 그냥 그렇게 귀착이 됐죠. 그리고 또 자본주의 국가는 상업 국가로 갈 것이냐 농업 국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인 사회에 토론이 없었어요. 그냥 토지 개혁을 할 거냐 말 거냐, 토지 개혁해서 그냥 이렇게 자영농 위주의 농업 사회 정도를 만드는 게 사실은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 논쟁이 없이 그냥 박정희 정부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굉장히 국가 권력을 동원한 어떤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서 상업국가 혹은 공업국가로 그냥 전환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한테 설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지식인들 사이에 어떤 정치권의 논쟁도 없었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거 안 된다고 발목 잡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짓겠다고 하니까 그거 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회 의사봉 뺏고 뛰어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힘의 대결로 사실 이루어졌고, 결국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됐죠.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한 거였구나. 이 박정희 정부가 왜 그렇게 공업국가로 우리를 굳이 중공업화를 하고 국제무역구제에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어서 끼워넣고 이렇게 했는지라는 걸 우리는 국민들은 그냥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됐지,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다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어떤 토론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 건국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역사를 가진,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되게 그런 거 없어요. 되게 그냥 왕이나 지도자가 그냥 요즘 계몽군주란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국가의 비전을 정리한 이런 예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은 참 특별한 나라였고, 그런 어떤 알렉산더 해밀턴이 구상했던 그런 미국의 모습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제퍼슨과 해밀턴의 구상 중에 해밀턴의 구상이 더 뛰어났던 이유는, 제퍼슨의 구상은 그냥 안정적인 그대로 그냥 되는 구상이라면 해밀턴의 구상은 굉장히 무쌍하게 그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은 구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이 승리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화폐 알렉산더 해밀턴이 아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참 좋은 그 조상을 둔 덕에 미국 사람들 지금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화공업화의 혜택으로 중후장대형 산업을 통해서 한 30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제 그 구조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어떤 강력한 노조와 또 이제 뭐 이렇게 민주화된 이후에 제대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은 채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해밀턴이나 제퍼슨이 논쟁했던 것처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없이 과연 제대로 어떤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굉장히 재밌게 정리가 잘 된 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 씨.